여러분, 저는 단 하나의 발견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이 결국 두 나라의 운명까지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전 세계 게이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언어 하나가 어떻게 국경을 넘나드는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실화거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도쿄의 작은 원룸에서였어요. 새벽 3시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던 그 순간 말이죠. 당시 저는 28살 일본 최고의 게임 개발 회사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개발 업무를 마치고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어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날은 왠지 계속 게임에서 지기만 하더라고요. 아, 또 졌네.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문득 팀 채팅창을 보니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의 채팅이 저보다 훨씬 빨랐던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제가 다 치기도 전에 한국어는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제가 타이핑이 느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한국 유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같은 문장을 각자 언어로 쳐보자고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어가 정확히 1.8배 빠른 거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저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스톱워치까지 켜놓고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곤니찌와를 각각 100번씩 쳐봤어요.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어가 압도적으로 빠른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요. 일본어처럼 히라가나를 쳐서 한자로 변환하는 복잡한 과정이 전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끝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과학적인 시스템이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게임에서는 찰나의 순간이 승부를 가르잖아요. 채팅 한 글자 차이로 팀원에게 위험을 알릴 수 있고 그게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한국 유저들과 팀을 이뤘을 때 소통이 훨씬 원활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놀라운 힘이었던 거죠.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이 신비로운 언어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 더 컸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더 나아가 수백만 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거라는 것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한국어 학습 앱을 검색했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은 지 이틀 후, 저는 회사에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넷플릭스를 틀어놓았어요.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귀가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한국어 소리가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들렸거든요. 며칠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던 탓인지 간간히 알아듣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 드라마를 찾아봤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자막을 켜놓고 보기 시작했는데 점점 한국어 원음에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어에는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았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일본어보다 더 직설적이고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주인공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나오는 한국어의 뉘앙스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게임에서 느꼈던 한국어의 효율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요.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가 가진 표현력과 아름다움이 훨씬 컸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저는 출퇴근 시간마다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한국어 팟캐스트를 듣고 점심시간에는 한국어 단어장을 외웠어요.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공부에 빠진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게임에서 한국 유저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서툴렀지만 그들이 제 한국어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어를 배우면서
제 사고방식까지 바뀌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어는 일본어보다 논리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덕분에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더 명확하고 간결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낀 감동과 놀라움을 일본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IT 개발자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는 경험담을 올려보자는 생각이었어요. 단순히 언어 학습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국어가 가진 특별함을 일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왜 한국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배우기 쉬운가였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어의 논리성과 체계성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첫 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제목은 왜 한국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배우기 쉬운가였어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프로그래밍의 함수와 변수에 비교해서 설명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지, 그리고 일본어 입력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데이터와 함께 보여줬습니다. 첫날 조회수는 겨우 27회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둘째 영상은 한국어로 게임하면 승률이 올라가는 이유였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타이핑 속도 실험 결과를 보여주면서 왜 한국 게이머들과의 소통이 더 원활한지 설명했습니다. 셋째 영상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을 소개했어요. 자막 없이 듣기, 따라 말하기, 감정 표현 익히기 등 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학습법들을 공유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구독자가 갑자기 1000명을 넘어선 거예요. 댓글창에는 일본인 개발자들의 반응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도 한국어의 효율성을 느꼈다는 댓글,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댓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특히 도쿄의 한 게임 개발사 직원이 남긴 댓글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사에서 한국 게임사와 협업할 때 한국어를 조금 아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확실히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영상 중 하나가 일본의 IT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한국어 게임 핵설이라는 제목으로 퍼지면서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언어학적 차이점, 문자 체계의 과학적 우수성, 그리고 실제 업무에서 한국어가 주는 이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3개월째가 되자 구독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이때부터 일본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온라인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신기해했지만 일부는 본업에 소홀하다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상사도 저를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유튜브 활동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어 공부 덕분에 사고가 더 논리적이 되었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어요. 네 번째 달 구독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유튜브 수익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졌거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다는 점이었어요. 수많은 일본인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단순한 언어 학습 유튜버가 아니라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더 큰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진정한 한일 문화 교류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날 저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 하나가 일본 전역에 바이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상의 제목은 한국어로 게임하면 승률이 올라가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영상들과 비슷하게 조회수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만 회를 넘어섰고 이틀째에는 50만 회,
3일째에는 100만 회를 돌파했어요. 댓글도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0개씩 달리는 댓글을 일일이 읽을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댓글의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히 재미있다는 반응을 넘어서 진짜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게임에서 한국어를 사용해봤더니 정말 효율적이더라는 후기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일본의 주요 게임 커뮤니티에서도 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게임 핵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사이트에 공유되면서 더욱 확산되었어요. 심지어 게임 전문 유튜버들까지 제 영상에 대한 리액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더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의 타이핑 속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00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한국어 입력이 평균 1.8배 빠르다는 걸 증명했어요.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바이럴되었습니다. 일본의 IT 전문가들과 언어학자들까지 제 영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몇몇 대학 교수들이 제 분석이 학술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의 한 게임 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게임사와의 협업 프로젝트에서 문화적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무렵 일본의 온라인 서점에서는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서점 관계자들이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를 분석하다가 제 영상의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학원가에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도쿄의 주요 한국어 학원들에서 수강 신청이 폭주하면서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20대와 30대 남성 수강생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게임이나 IT 분야 종사자들이었어요. 제 구독자층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뤘는데 이제는 직장인,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확산되었어요. 댓글을 보면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한국 여행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어요. 제가 보여준 한국어의 실용성이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한 거였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에서도 이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몇몇 온라인 매체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어 열풍을 일으킨 유튜버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가면서 제가 더욱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점점 더 외부 활동에 신경을 쓴다며 우려를 표했고 일부 동료들은 저를 부러워하면서도 견제하는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제 영상을 본 한국의 교육 관련 기업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국어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일본인의 시각에서 만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구독자 수는 이미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고 매일 수천 명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개인 유튜버를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취미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요. 제가 만들어낸 이 바이럴 현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저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점점 압박이 심해지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장님께서 저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 유튜브 채널을 프린트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어요. 부장님은 제게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업무에 전념하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든지 말이에요. 회사로서는 직원이 외부 활동으로 더 유명해지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단순한 취미나 부업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수십만 명의 일본인들이 제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실제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댓글창을 다시 읽어봤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고등학생,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된 주부, 한국 게임사에 취업 지원서를 낸 개발자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10대 딸을 둔 어머니가 남긴 글이었는데
딸이 제 영상을 보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꿈도 생겼고 공부에도 더 열심히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장벽을 허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주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한일 문화 교류의 메신저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어요. 사직 사유란에는 간단히 적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특별한 영상을 올렸어요. 제목은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였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100만 구독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한국으로 가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문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나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하루 만에 댓글이 10,000개를 넘어섰고 조회수도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대부분의 댓글이 응원과 격려였어요. 일본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유명 유튜버 한국어 배우기 위해 한국 이주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여러 매체에 실렸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되면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가 내린 이 결정이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다는 책임감도 동시에 느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자신의 꿈을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할 용기가 없다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더라고요.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불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는 설렘과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떨림이 교차했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창문을 열면 한국의 활기찬 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영상을 찍었어요. 제목은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였죠. 영상에서 저는 공항에서부터 숙소까지의 여정을 담았어요. 한국어로 택시 기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면서 직접 한국어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했던 한국어가 실제로 통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카페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서울의 다양한 장소들을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었어요. 명동, 강남, 인사동, 북촌 한옥마을 등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들을 일본 시청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어요. 제가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면 대부분 반갑게 맞아주셨고 한국어 공부를 위해 왔다고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런 따뜻한 경험들을 영상으로 담아 일본 시청자들과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영상을 본 일본인 관광객들이 제가 소개한 장소들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홍대의 한 카페 사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일본인 손님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달에는 더욱 구체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본인이 보는 진짜 한국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 배달 문화, 치킨과 맥주 문화, 찜질방 체험 등 일본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들을 소개했어요. 특히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소개한 영상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배달 음식이 20분 만에 도착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일본보다 빠르다는 내용이었어요. 댓글에는 한국의 효율성에 감탄하는 일본인들의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주문이나 인사 정도였는데 3개월이 지나자 일상 대화는 물론 복잡한 설명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매주 영상으로 기록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한국 현지인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된 때였어요. 홍대 근처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함께 치킨을 먹으며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는데 이 영상이 일본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일본의 시청자들은 제가 한국에서 겪는 모든 경험에 열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체험담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창문 같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한국에서도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의 몇몇 유튜버들이 저와 콜라보 영상을 제안해왔고 한국 방송사에서도 출연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넷째 달이 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 무엇보다 두 나라 사이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구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 한국 생활을 다룬 영상들의 평균 조회수는 100만 회를 넘나들었어요. 댓글창에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일본인들의 이야기가 매일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교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할 때가 되었다는 것도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되던 어느 날, 제게 믿을 수 없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디지털 시대 언어, 교육혁신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어를 공교육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 발표 직후 일본의 여러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제가 시작한 한국어 열풍이 실제로 일본의 교육 정책까지 바꿔놓았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같은 주에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한일 문화교류 특별대사로 임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29살의 평범한 게임 개발자였던 제가 두 나라를 잇는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임명식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언론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소감을 발표하는 모습이 두 나라 뉴스에 동시에 방영되었습니다. 임명식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이라고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명식 이후 제 영향력은 더욱 커졌어요. 일본의 주요 대학들에서 특강 요청이 들어왔고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크게 올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어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주요 도시의 한국어 학원마다 대기자 명단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 동아리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소개했던 한국의 게임 문화와 IT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일본의 젊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 게임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본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특히 제가 영상에서 소개했던 장소들은 일본인들의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홍대, 강남, 명동 곳곳에서 일본어가 들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언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가 가능했고 한국 사람들도 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진정한 문화교류가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일본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고 답한 일본인이 70%를 넘어선 거예요.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80%를 넘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300만 구독자를 돌파했어요. 이제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을 추가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다국어 자막 서비스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난 후 한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신도 한국어를 배워서 한일 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한국의 한 방송사에서 제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겠다는 제안도 들어왔어요. 한 명의 개인이 어떻게 두 나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즈음 저는 더 큰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국어가 아시아 전체의 공통 언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몇몇 국가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개인 유튜버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현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도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했어요. 제목은 한 사람이 바꾼 두 나라였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그로 인해 일어난 사회적 변화들을 심층적으로 다뤘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일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었어요. 도쿄의 시부야와 하라주쿠에는 한국어 간판을 단 상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오사카의 한 백화점에서는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대학들도 변화의 물결에 동참했어요.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도쿄 대학 등에서 한국어과 신설을 발표했고, 기존 한국학과의 정원도 대폭 늘렸습니다. 입학 경쟁률이 10대 1을 넘나드는 인기학과가 되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목격하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개인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을 넘어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K-랭거지 랩이라는 교육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인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이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어 학습 노하우와 한국 문화 체험을 결합한 혁신적인 교육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런칭 첫 달에 일본에서만 10만 명이 가입했고, 이후 동남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으로 확산되었어요. 6개월 만에 전 세계 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며 유니콘 기업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변화는 정치적 차원에서도 일어났어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문화교류 확대에 합의했고, 특히 언어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국가 간 관계까지 개선하는 데 기여한 거예요. 일본의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국어 공용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규슈 지역의 몇몇 도시에서는 관광 안내판과 공공시설 안내문에 한국어를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로 눈을 돌려보니 더욱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한국어 학습 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어요. 제 유튜브 채널은 이제 500만 구독자를 돌파했고,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제가 만들어낸 변화였어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대부분이 기본적인 한국어로 소통하며 한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거든요. 언어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진정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명동 거리를 걷는데 한국어로 대화하는 각국 관광객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일본인, 태국인, 베트남인들이 한국어라는 공통 언어로 소통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어가 아시아의 영어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요. 최근에는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K-팝과 K-드라머의 영향도 있지만 제가 보여준 한국어의 실용성과 효율성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에 게임을 하다가 발견한 작은 차이점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돌이켜보면 모든 건 한 가지 믿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마음을 잇는 다리라는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리를 통해 세계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꿈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